네, 이어서 보도국 김정아 기자와 함께 취재 파일 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네, 제가 무지출 챌린지를 해봤거든요. 네. 그 경험담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그거를 한 이유가 있겠죠? 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카드 명세서 받을 때 정말 흠칫 놀라는데요. 월급이 정말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수준입니다. 앞으로 저는 결혼도 하고 집도 사려면 돈을 모아야 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축을 하고 돈을 모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무지출 챌린지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혼자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오픈 카톡방 거지방에서 응원을 받아보면서 해보자고 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무지출 챌린지를 해봤습니다. 거지방이라는 게 뭔지 궁금합니다. 네, 거지방은요, 사람들이 좀 이제 소비를 좀 막아주자 서로 이런 방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1170명이 있는 거지방하고 843명이 있는 거지방 둘 다 들어가 봤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오픈 카톡방 거지방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많을 줄 몰랐거든요. 거지방에서 어떤 얘기를 오고 가는 겁니까? 제가 공감되는 내용들을 좀 캡처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떤 한 분이 바나나 우유를 구매한 걸 올리고 1,700원이라고 하면서 물가가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그 밑으로는 맞다, 물가가 너무 올랐다며 바나나 우유 사 먹는 건 사치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드릴 텐데요. 아침마다 출근길에 커피 한 잔 사서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분도 그런 마음이 드셨나 봐요. 1,5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살까요 말까요? 라고 올리셨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회사 믹스커피 드세요. 또 다른 분은 아이스 라떼 사 먹었습니다 라고 올리자 사치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나에게 죄송 이러면서 올리셨어요. 또 있습니다. 콜라 사치인가요? 라고 올리자 네, 사치입니다. 침 드세요. 물 드세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 방에서는요, 2,000원도 과소비라고 말을 하는데요. 2,000원이면 식사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2,000원에 30일을 곱하면 6만 원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아니, 근데 뭐 회사를 다니든 뭐 어쨌든 생활을 하면서 지출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챌린지를 하면서 아예 지출을 안 하는 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과 저녁, 교통비를 좀 빼고 줄이는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줄이는 부분이 커피더라고요. 그렇죠. 프랜차이즈 이제 대형 카페를 보면은 기본 5,000원입니다. 그럼 주 5일을 매일 사 먹는다고 보면은 25,000원이 나가잖아요. 네. 그럼 4주라고 하면은 10만 원이 커피값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출을 좀 줄여보고자 저렴한 카페를 찾아봤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1,500원인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총 저는 7,500원의 지출이 나갔고요. 점심은 가톨릭 회관에 있는 구내식당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5,500원인데 직원들은 조금 더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카드에 충전돼 있는 금액이 빠져나가서 따로 추가로 지출이 발생하진 않았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교통비를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따릉이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회사가 집에서 좀 거리가 있는 편이다 보니까 지하철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교통비를 줄일 수 있을까 알아보니까 알뜰 교통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달을 아직 꼬박 쓰지는 못했지만 한 달 정도 쓴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략 2만 원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알뜰 교통카드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고정 비용을 조금은 줄일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근데 이게 사회 분위기가 너무 확 바뀌었다는 걸 좀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욜로족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정반대가 됐는데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소비를 극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세대 중심에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 주변 친구들과 좀 얘기를 해보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커졌다. 그리고 네. 여유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 지갑도 열고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청년들이 마음의 여유,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지갑도 닫고 소비도 극으로 줄이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을 좀 이렇게 감안을 한 걸까요? 정부가 그래서 뭐 1,000원의 아침밥도 하고 뭐 대책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최근에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청년 표심을 좀 잡으려는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정부의 정책을 좀 살펴보면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해서 지원 규모를 69만 명분에서 150만 명분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예산 규모도 7억 원대였는데 15억 원대로 8억 원을 좀 증액을 했고요. 네. 두 번째로 짚어볼 분야는 주거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58만 호 규모의 청년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거든요. 예. 공공 분양으로는 34만 호, 공공 임대는 24만 호가 이제 공급될 예정입니다. 근데 특히 제가 좀 봤던 부분이 공공 분양의 경우에는 미혼 청년 특공이 신설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결혼 안 한 청년들 되게 많잖아요. 훨씬 그쵸.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반영한 부분 같아서 긍정적으로 보였고요. 또 최근에 전세 사기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청년들도 지금 연이어서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청년 임차인 보호 정책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광고 단속, 그리고 공인중개사 관리 감독 강화, 또 신규 보증급 상승, 미반환 임대인 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청년들을 위한 여러 대책이 있기는 한데 또 하나가 있네요. 청년 도약 계좌 이건 뭡니까? 이게 아마 청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청년 도약 계좌입니다. 다음 달에 출시 예정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내놓았던 청년 희망 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어떤 점들이 좀 다른가 짚어봤는데 기간과 납입 한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희망 적금은 2년 동안 매월 50만 원의 한도고요. 도약 계좌는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로 납입하는 상품입니다. 네. 또 희망적금은 2년간 고정금리거든요. 근데 이 도약계좌는 변동금리 상품입니다. 예. 그러니까 2년 동안은 고정금리지만 3년째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은 한창 고금리 상품이 나오다가 다시 금리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문가들이 2024년부터는 저금리 기조로 전환될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변동금리라는 점은 좋게 평가될 수가 없는 부분 같습니다. 또 그래도 도약계좌는 납입 기간을 채웠을 때 5천만 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중도의 해지 시에는 이 정부의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럼 청년들은 고민에 빠지겠죠. 왜냐하면 중복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희망이냐 도약이냐 이렇게 갈아타느냐 마느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도약 계좌가 좀 아쉬운 부분이 기간입니다. 네. 그냥 5년 동안 매월 70만 원을 납입해야 되는 게 가장 걸리거든요. 일단 기간도 길고 금액도 네. 커요. 맞습니다. 지금 청년층은 이 50만 원 납입도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월급에서 50만 원이 나가버리면 굶어야 된다. 절망적금이라니 이런 오명까지 붙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기간이 2년이니까 생활비가 빠듯하더라도 좀 참자 할 텐데 이번엔 5년이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네. 또 희망적금은 출시 1년여 만에 45만 명이 해지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내건 이 청년 도약 계좌의 실효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여윳돈이 없어서 아마도 해지를 한 것 같은데 네. 5년이라는 기간을 채울 수 있는 청년이 과연 얼마나 될지 참, 예,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야가 내놓은 청년 정책도 살펴봤다고요? 네, 먼저 국민의힘이 어필하고 있는 청년 정책을 살펴보면요. 국민의힘에는 지금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지난 1일에 출범한 조직입니다. 위원장은 김기현 당대표인데요. 네. 여기에는 김병민 최고위원하고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 배현진 조직 부총장이 위원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또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 김가람 청년 대변인, 김재서 도봉구갑 당협위원장도 포함이 됐습니다. 연령대를 보면 00년생도 있는데요. 가장 이제 90년대랑 80년대생들이 많습니다. 네. 내일 모레 2호 청년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럼 1호 정책이 뭐냐 궁금하실 텐데 민간 기업 채용 시에 토익 성적을 유효기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정책입니다. 예.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심쿵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에 한해서 어학 성적이 2년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성적을 등록하면 5년을 보증하게 됐습니다. 근데 민간 기업에도 필요하고요. 로스쿨도 필요하고 되게 토익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려달라는 이런 청년층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민간 기업 취업 시에도 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취지고요. 이 정책에 학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은 열렬한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호 공약도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김남국 의원 건으로 인해서 청년 지지율이 많이 낮아진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에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학자금을 빌린 대학생이 졸업 후에 소득이 생기면 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원래는 원리금 상환 전에도 이자가 붙었었거든요. 하지만 이 법은 그 이자를 봐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상환을 시작하기 전 기간은 이자를 면제해 주는 거고요. 또 이 원리금 상환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이나 이런 실직, 폐업으로 소득이 사라지면 이 해당 기간에도 이자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은 고졸 이하 청년들은 아예 이런 대출 혜택 자체도 없고 또 서민 소액 대출 이자율은 3-4%인데 학자금 대출은 1.7% 이자다. 그래서 중산층 가구 청년들까지 면제해 주자는 거는 포퓰리즘이다 라면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네. 거지방이 성행할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이 뭐 내놓은 청년 대책들 살펴봤습니다. 아, 우리 청년들의 삶이 더 팍팍해진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